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최근 기출문제로 2024년 5월 12일에 있었던 시험 문제인 A형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시험지가 5월 달에 봤던 시험지인데요. 1번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2번 목차 슬라이드, 3번 텍스트와 동영상 삽입, 4번 표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까지 1시간 동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체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체 구성에서는 슬라이드 6장을 열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1번 슬라이드에서 6번 슬라이드에 반복되는 이 제목 도형과 이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 넣는 작업을 먼저 할 건데요. 그 작업 먼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셔야겠죠? 저는 미리 실행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파워포인트가 실행된 상태에서 전체 구성 요소가 슬라이드를 6장 열어야 하기 때문에 1번을 클릭하고 키보드 엔터키를 눌러서 6개의 슬라이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슬라이드를 연 상태에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로 바꾸는 작업 있죠? 이 화면 윗부분 디자인 탭을 눌러주시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를 크기. 기본값은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와이드 스크린을 클릭해서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A4 용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맞춤 확인.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보다 약간 가로폭이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가기 위해서 화면 상단 맨 마지막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있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레이아웃이 나오는데요. 저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도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2번하고 6번 슬라이드 공통적인 레이아웃인 이 제목과 내용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텍스트 상자를 이 왼쪽 아래로 좀 옮겨 놓으시고요. 참고로 이 시험지는 제가 영상 아래 설명란에 블로그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 문제지를 직접 출력해서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오각형 도형을 먼저 그리고 윗부분에 이 사다리꼴 도형을 한번 그려서 도형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상단 이 홈 탭의 기본 메뉴가 있었죠? 이 홈 탭에 있는 메뉴, 이 도형 중에 아랫부분 자세히를 누르면 전체 도형이 펼쳐진다고 했었어요. 보통 이 블럭 화살표는 이 오각형에 있는 도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각형 도형을 왼쪽 끝에서 이 오른쪽 끝까지 길게 그려줄 거고요.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무적으로 색상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초록색 계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그리면 화면 상단 이 도형 채우기를 클릭. 저는 연한 녹색 계통을 해볼 거고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윤곽선 없는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설정한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비해서 제가 이 노란색을 좀 조절해서 뾰족한 정도를 조금만 더 크게 하고 높이도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다리꼴 도형, 홈 탭에서 이 도형 중에 기본 도형 중에 사다리꼴 도형을 이 윗부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은 좀 공백이 남게 하는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유인물에 보면 진한 색이기 때문에 이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녹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올리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가 뒤로 숨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한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 이 왼쪽 끝을 맞춰주시고요. 왼쪽 끝을 맞추면 텍스트 상자가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크기를 조절해서 슬라이드에 꽉 차게
그리고 아래쪽은 높이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구 조건에 보면은 전체 구성 요소에 보면은 제목은 도둠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춤이라는 이 조건을 한번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화면 상단 이 홈 탭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글꼴 메뉴가 있었죠. 이 맑은 고딕을 클릭해서 글꼴은 도둠이라고 직접 입력할 거고요. 직접 입력할 때는 엔터 키를 눌러야 글꼴이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글씨 크기는 40포인트. 글씨 색깔은 이 빨간색이 글꼴 색이라고 했었는데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글꼴 색을 흰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 부분을 편집을 했고요. 이제 화면 아랫부분에 로고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는 기능은 삽입이라고 했었죠. 이 부분에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상단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 그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림은 이 왼쪽 탐색창에서 문서를 클릭하면 ITQ라는 폴더를 더블클릭, 픽처라는 폴더에 있는 로고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23 주식회사라는 로고 2번을 삽입. 로고를 넣으면 이 배경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 위에 색을 클릭해 주시고 아래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마우스가 이 스포이드 모양이 될 때 이 회색을 클릭해서 배경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대각선으로 적당하게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이 화면 이 아랫부분에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번호를 넣기 위해서 삽입, 머리글 및 바닥글 이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시고요. 1번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남을 체크, 모두 적용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 와서 제목 도형, 로고, 슬라이드 번호까지 삽입을 했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화면 윗부분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셔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과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전체 구성이 됐으면 표지 디자인 1번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지 디자인 보면 이 왼쪽 1번에 도형을 먼저 넣고 도형 안에 그림 삽입 그리고 2번은 이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글씨를 쓸 거고요. 이 3번에 그림 삽입 이 세 가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슬라이드의 기존에 있는 제목과 부제목 도형은 마우스로 크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끝이 잘렸기 때문에 이 사각형 중에 이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 왼쪽 화면 반절 정도 되게 먼저 그려줄 거고요. 도형을 그린 다음에 이 윗부분에 도형을 채우는데 그림으로 채울 겁니다. 그림은 내 PC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내 PC에서 그림 1번 시험지 요구 조건에 있는 그림 2를 선택하고 삽입. 그림을 넣은 상태에서 이 두 번째 투명도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 효과라는 글씨 아랫부분에 놓으면 도형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형 서식을 눌러주면 이 오른쪽에 그림 서식 메뉴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페인트 통을 눌러주시고 채우기를 클릭을 하면 이 중간에 투명도가 0%로 나오는데요. 이 투명도를 요구 조건에 있는 50% 사진이 좀 뿌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도형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 메뉴 도형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 이 도형 효과를 클릭하시고 이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이렇게 하면 1번은 요구 조건대로 했고요. 이제 2번 워드 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 상자 중에서 이 기본 도형에 있는 맨 처음 이 텍스트 상자로 상자를 드래그로 하나 크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내용을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지켜가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글자 대문자를 할 때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대문자가 입력되고요. 나머지는 소문자 상태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한 상태에서 이 글씨를 전부 다 굴림의 굵게로 하기 위해서 바깥에 보면 점선으로 해서 텍스트 입력 상태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키보드 ESC를 눌러서 이 텍스트 상자 바깥이 이렇게 실선으로 되면 이 글씨가 모두 선택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글꼴은 굴림. 글꼴을 직접 입력하셨을 때는 꼭 엔터키 눌러주라고 했었죠. 엔터키 눌러서 글꼴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굵게라는 서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화면 맨 마지막에 서식 탭이 있는데요. 이 서식 탭을 눌러주시고 텍스트 효과 맨 아랫부분 변환해서 중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화면을 갖다 이름을 미리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죠. 이 두 번째가 중지. 그리고 크기를 좀 키워보시면 시험지처럼 중지 모양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텍스트 효과로 가서 이번에는 반사.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크기를 지정했고요. 시험지에 보면 이 디지털의 D가 시험지 크기하고 맞죠? 여기에 맞게 글씨 위치를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크기도 조금만 더 키워보고 이 D자를 그림에 맞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 있는 워드 아트를 해봤고요. 이제 3번 요구 조건인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넣는 기능은 삽입이라는 메뉴라고 했었죠? 삽입 메뉴 안에 그림, 로고 1번, 2번, 삽입.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로고와 똑같은 로고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이 회색을 클릭해서 배경색을 지워주시고 이 크기를 대각선으로 적당하게 줄인 다음에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이 오른쪽 아래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표지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2번 목차 디자인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목차 디자인에 보면 밑에 있는 니은자 도형과 이 팔각형 도형, 디지털 화폐라는 텍스트 상자를 먼저 만들고 3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하시고 내용을 수정. 그리고 2번은 그림을 삽입하고 자르기 기능, 그리고 화폐별 특징이라는 문구에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하게 하는 하이퍼링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셔서 제목을 클릭, 제목을 먼저 목차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제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텍스트 상자 점선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기본 도형 중에 이 니은자 도형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을 때는 맨 마지막 서식 탭을 눌러주시고 회전, 좌우 대칭으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형 중에 팔각형 도형을 한번 이 왼쪽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녹색으로 도형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 시험지가 좀 진한 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도형 채우기에서 이 색깔만 좀 진한 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숫자 1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 이 텍스트 상자,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자가 이 윗부분에 보이면 바로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글씨를 쓸 만큼 여유 있게 크게 좀 긴 문장도 있기 때문에요. 길게 드래그하고 내용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글씨를 입력하고 위치가 조금 너무 윗부분에 있다 싶으면 이 점선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에 보면 목차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목차에 들어가는 이 도형과 글씨는 도둠의 24포인트로 하라는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입력한 도형과 글씨를 전체 드래그로 선택하시고 한꺼번에 글꼴을 도둠 24포인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둠의 24포인트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내용을 복사하기 위해서 일단 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왼쪽으로 조금 옮겨 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좀 조정하고 키보드 이 왼쪽 아래 컨트롤 키는 복사한다는 의미가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쉬프트는 수직으로 빤듯이 이동하면서 복사된다는 의미가 있었죠. 키보드 이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시고 이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만 손을 떼시고요. 다시 두 번째 걸 끌어서 놓고 이런 방법으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가 됐으면 내용만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씨 뒤에다 놓고 I자일 때 클릭하시고 글씨를 지우면서 하셔도 되고요. 영역을 잡아서 덮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화폐별 특징. 저는 덮어서 입력을 할 거고요. 이 세 번째 글자도 일단 선택이 잘 안 되면 클릭으로 먼저 가져다 놓으시고 이 마우스로 I자일 때 드래그해서 수정할 내용을 영역을 잡고 내용을 덮어서 쓰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번째 거도 클릭으로 선택, 드래그로 영역을 잡고 내용을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걸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있는 단어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상황에 따라 메뉴가 나오는데 지금 글씨 때문에 메뉴가 안 나올 때는 이 삽입 메뉴로 저는 가볼게요. 삽입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왼쪽에서 현재 문서에 링크를 걸 거고요. 요구 조건에 보면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파란색으로 하이퍼링크가 삽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도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한자일 경우는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입력하셔도 되겠죠.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그림을 삽입하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번을 넣어볼게요. 삽입에서 그림 4. 세부 조건에 보면 그림 번호가 나올 거고요. 그림이 들어간 상태에서 화면 마지막 서식 탭이 바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자르기를 클릭을 하면 이 사진의 이 가해 부분이 칼 같은 기역 니은자 모양이 되는데요. 이 마우스를 칼 같은 모양에 갖다 놓으면 마우스 커서 모양도 같은 니은자 모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하여 본인이 자르고 싶은 만큼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도 조금만 잘라볼게요. 원하는 크기만큼 영역을 지정했으면 화면 윗부분 자르기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끌어서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목차 슬라이드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3번 슬라이드. 텍스트 및 내용 슬라이드. 텍스트 및 내용 슬라이드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글씨를 입력할 때 첫 번째 문단은 24포인트, 두 번째 문단은 20포인트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동 맞춤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텍스트 상자 크기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글씨를 입력하기 전에 자동 맞춤 안함을 먼저 지정하시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한번 3번 슬라이드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일단 제목을 먼저 입력하셔야겠죠. 1점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메뉴가 들어와 있으면 바로 해도 되고요. 혹시 이 오른쪽에 메뉴가 없다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을 눌러서 이 도형 서식 창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텍스트 옵션을 눌러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 여기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라고 하면 글씨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 모양을 시험지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리고 글꼴은 굴림 엔터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보이시죠? 이 줄간격은 1.5줄
해놓고 한 칸 사이뛰기를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똑같은 글머리 기호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문단은 안쪽으로 좀 들여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 목록 수준 늘린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목록이 들어가면서 글씨 크기가 20포인트로 크기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굵게 속성은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장이 끝났다고 해서 엔터키를 눌러주시지 말고 계속 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사이뜨기를 하면 자동으로 문단의 끝에서 그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 밑줄이 나오는 건 오타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타인 거는 내용을 확인하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 내용을 입력을 했고요. 이제 글씨에 맞게 텍스트 상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 끝도 시험지에 맞게 텍스트 상자 크기를 조절해서 오른쪽 끝을 시험지 유형과 맞게 문장이 나올 수 있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화면 윗부분으로 좀 옮겨 볼게요. 상자가 좀 크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옮긴 다음에 이제 이 아래 부분에 한글도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시고 이 텍스트 상자 이 선에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아래 부분으로 드래그해서 상자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문단 두 번째 문단을 바꾸지 않았네요. 이 두 번째 문단 기호는 네모난 점, 이 아랫부분도 네모난 점으로 이걸 정확하게 하고 복사를 하시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문장을 지울 때 영역을 잡고 글씨를 쓰면은 덮어서 써주면 되겠죠. 디지털 화폐란. 그리고 아랫부분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고 내용을 덮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단부가 글머리 기호가 나올 때는 엔터 키를 눌러서 줄을 바꿔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이어질 때는 자동갱, 문단이 분리될 때는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서 쓰고 이 텍스트 상자 크기를 조절해서 이 시험지에 보면 여기가 지급 결제 가에서 끝났죠. 이 가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 텍스트 상자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자 크기를 맞추려고 해도 잘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강제로 이 부분을 줄을 바꿀 건데 이때는 엔터키가 아니라 키보드 쉬프트 엔터키 눌러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줄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구 조건, 세부 조건에 있는 이 동영상을 오른쪽에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에서 이 맨 끝에 있는 비디오를 클릭, 내 PC의 비디오. 이것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문서 폴더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부분에 삽입을 할 거고요. 요구 조건에 보면 반복 재생과 자동 실행이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가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 상단 끝부분 재생을 클릭해 주시고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슬라이드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요. 이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이 표 슬라이드와 상단의 도형 두 개,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표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상단 도형, 이 좌측 도형을 만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고 제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상자 중에 첫 번째 이 표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열 개수는 3개. 열이라는 건 세로 칸수를 말하고요. 행개수라는 건 가로 줄수를 말하는데 이번 표는 삼행삼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표 크기에 대한 표 스타일을 조건이 세부 조건에 있는데요. 이 표 스타일은 대부분의 화면 상단에 있는 테마 스타일 1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6, 강조 6이니까 맨 마지막 거가 되겠죠.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을 해제해서 전체적으로 표의 색깔이 그라데이션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끌어서 이 아래쪽으로 좀 옮겨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번호보다는 좀 오른쪽으로 가게 이동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 도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크기를 조절하는데 이 간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 경우는 이 보기에서 이 눈금자나 눈금선을 활성화해놓고 해도 된다고 했었죠. 이 눈금선이 보일 때 이 윗부분에 한 칸, 두 칸, 이 세 칸 반절 정도 오게, 세 칸 반절 정도 오게 높이는 하고요. 이 왼쪽도 도형이 있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반절 정도 되게 크기를 좀 줄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일지 감이 오는데 감이 오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눈금선을 활성화해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크기를 지정했으니까 눈금선을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 크기는 지정을 했고요. 이제 표 안에 있는 글씨를 지금 이 슬라이드도 이 표 안과 이 도형에 있는 이 글자를 전부 다 굴림의 18포인트로 맞출 건데요. 이때 커서가 이 본문 표 안에서 이렇게 깜빡이 보이는 상태에서 글꼴을 바꾸면 이 첫 번째 칸만 글꼴과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셔서 이 표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탭 글꼴은 굴림 글씨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가로로 가운데 맞춤, 이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맞춤을 해놓고 본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도 마찬가지로 문단이 분리될 때는 엔터키, 문장식으로 이어질 때는 자동갱으로 넘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문단식으로 엔터키를 눌러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로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방향키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방향키로 눌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터키로 줄을 바꿔서 그 다음 줄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앞부분에 있는
그 목차 슬라이드나 또는 슬라이드 마스터는 도형에 이 선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 4번 슬라이드부터는 이 표 테두리가 검정선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먼저 하나 그린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지정을 또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이 시험지 도형을 봤을 때 상단의 도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도형의 이 사각형 이 모서리를 봐서 어떤 도형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이 오른쪽 끝이 잘린 직사각형이고 이 앞쪽에 있는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 도형에서 사각형 중에 보면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갈 수 있게 크기를 지정해 주시고요. 높이를 조금만 키워볼까요? 그리고 이 도형 채우기에서 시험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정확한 색상은 구분 안 되지만 밝은 색, 어두운 색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에 보면 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저는 진한 녹색으로 하고 윤곽선은 검정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 글꼴도 마저 맞춰서 기본 도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크기 조절 먼저 좀 해주고요. 이 글꼴은 굴림. 글씨 크기는 18포인트,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이 글꼴과 크기까지 맞춰놓은 상태에서 기본 도형을 설정하면 나머지 도형들도 굴림의 18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편집이 조금 더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으로 설정 해놓고 이제 안쪽에 있는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있네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이 이 바닥에 있는 도형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똑같은 크기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만 조금 연한 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도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도형을 드래그로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옆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크기가 조금 작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전체를 드래그해서 지우고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키운 상태에서 복사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가 되고 이제 첫 번째 앞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색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 색까지 하고 기본 도형을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지금 글씨색이 시험지에 보면 시험지에 나오는 글씨색은 크게 검정색과 흰색인데 이 위에 있는 도형의 글씨색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잡고 글씨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눈물방울 도형을 그리고 선형 그라데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보면은 이 눈물방울 도형을 한번 이 왼쪽 첫 번째 칸에 들어가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나오는데 이 밝은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형 아래쪽을 선택해 놓고 키보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크게 그린 것 같네요. 크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점선이 나왔을 때 손을 떼면 이 표하고 경계선의 크기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목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형태, 화폐의 구분, 사용처,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시험지 결과물에 보면 이 도형과 이 표가 지금 포개져서 이 표의 선이 바깥에 테두리가 좀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표를 선택해 놓고 이 표의 선이 나오게 이 정렬해서 이 표를 맨 앞으로 가져오시면은 표의 선이 바깥쪽으로 먼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슬라이드는 이제 배점이 높은 차트 슬라이드, 100점이 되고 있는 이 차트 슬라이드고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는 이 세로막대와 꺾은 선이 혼합되어 있는 이 콤보 차트 형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슬라이드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 표 전체에 글꼴 궁서, 크기 16포인트, 외곽선 주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표를 만든 다음에는 이 전체 글꼴과 크기를 바꾼 다음에 이 세부 조건을 하나씩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3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차트 삽입 아이콘을 눌러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콤보 지금 계열 1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이 계열 1을 꺾은 선형 중에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보조축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만들 때 엑셀과 연동돼서 이제 엑셀 창이 열릴 건데요. 엑셀 창이 열렸을 때 쉼표 스타일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데이터 편집 창으로 이동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이 화면에 떴고요. 기존 데이터는 샘플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샘플 데이터는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이 차트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A1번지는 비워두시고 A2번지에 2010년 엑셀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을 때는 자동 채우기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동 채우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중국 방향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력 오른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스웨덴 오른쪽 방향키, 미국.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 본문 숫자 입력할 부분만 영역을 잡아주시고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 키가 모아져 있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엔터키를 누르면 영역이 잡혀있는 일본 부분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입력했을 때 이 차트 시험지에 보면 이 차트 이 왼쪽 아랫부분이 0으로 시작한다는 건 표시 형식이 숫자라는 거고 빼기로 시작한다는 건 회계 형식인데요. 이 형식을 데이터 입력할 때 미리 지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0이기 때문에 숫자 형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숫자 데이터만 영역을 잡고 이 윗부분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입력이 끝났으면 이 엑셀 창은 이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이 닫히면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오는데 차트가 좀 이상하죠. 데이터 범위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데이터 입력이 끝난 상태에서 화면 상단의 윗부분에 보면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샘플 데이터는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있기 때문에 이 빙글빙글 초록색 들어가는 범위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만 범위에 들어가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시험에서는 계속해서 이 범례하고 가로가 항목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범례 항목과 가로축 레이블이 바뀌고요.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시험지 유형하고 비슷한 가로축에는 나라 이름, 범례에는 연도가 나와 있고요. 세로 막대와 꺾은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으면 이제 이 엑셀 창은 X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시험지에는 이 아래에 보면 데이터 표가 나왔는데 저희가 만든 결과물에는 데이터 표가 없기 때문에 화면 상단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5번을 내서 시험지하고 같은 형태인 표가 나오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축 제목은 클릭해서 키보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차트의 윗부분에 보면 차트 전체를 궁서 16포인트 외곽선 기능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가서 글꼴은 궁서, 글씨 크기는 16포인트. 면 차트 전체 안에 있는 글씨가 궁서하고 16포인트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에서 주셔도 됩니다. 도형 윤곽선을 이 검정색으로 주시면 이 바깥에 검정색 테두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전체의 조건을 줬고요. 이제 시험지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대로 하나씩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 제목을 먼저 해볼게요. 이 차트 제목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이 글꼴은 궁서,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 채우기는 흰색, 도형 채우기는 흰색, 윤곽선은 검정색, 그리고 도형 효과로 가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입력하시고 이 차트 제목 글씨가 드래그로 영역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제목 부분을 편집해봤고요. 이번에는 차트 영역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마우스를 제목 옆에 빈 곳에 갖다 놓으면 이 풍선 도움말로 차트 영역이라는 문구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도형 채우기에서 이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때 클릭해 주시고 이 그림 영역은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시험지에 눈금선이 없기 때문에 이 눈금선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로 삭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데이터 꺾은 선형으로 바꾸는 건 처음 콤보 상자에 의해서 2020년이 꺾은 선으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지정이 끝난 거고요. 이제 네 번째, 스웨덴의 2010년 계열만 가표시, 이 막대 위에만 이 56이 나오게 해볼게요. 일단 2010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 세로막대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세로막대를 클릭하면 세로막대가 모두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2010년의 스웨덴만, 이 스웨덴이면 이 부분이겠죠? 이 스웨덴, 이 부분만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 동그라미 선택 단추가 2010년 스웨덴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화면 윗부분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시면 이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숫자가 바깥쪽 끝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 끝을 선택해서 이 5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도 세부 조건에는 없는데 시험지 요건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기본축과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데이터 테이블, 그 다음에 꺾은 선에 있는 표식을 바꾸는 작업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기본축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맨 아래에 있는 축서식을 눌러주면 이 오른쪽에 축서식 메뉴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값은 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120, 주 단위는 20씩,
이거는 지금 시험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요. 눈금선에 나오기 위해서 이 왼쪽 끝에 있는 페인트통, 채우기 및 색선을 클릭해 주시고 이 선에서 실선 했을 때 이 검정색, 혹시 검정색이 아니라고 하면 페인트통을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지처럼 이 왼쪽에 검정색 기본선이 나오겠고요. 오른쪽도 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이 오른쪽 보조축에 있는 숫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축서식을 클릭.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0. 시험지에 보면 단위가 20씩 커지기 때문에 주 단위를 2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바꾸는 걸 확인하시고요. 시험지 바깥쪽에 눈금선이 있기 때문에 화면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이 눈금, 기존에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을 클릭하셔서 없음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깥쪽을 해주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눈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도 검정색으로 맞춰주면 더 좋겠죠? 이 테이블을 클릭했을 때 이 오른쪽에 데이터 표소식이라는 메뉴가 나온 상태에서 이 페인트통, 테두리를 실선으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꺾은 선의 표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꺾은 선의 표식이 지금 동그라미로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 표식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마우스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중에서 맨 처음 페인트통을 눌러주시고 표식을 표식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제공을 눌러주면 이 나오는 형식 중에서 다이아몬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기본 크기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5보다 더 큰 숫자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번 기출문제 답안지를 보니까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10으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표식의 크기까지 이렇게 크기를 좀 키워줘 봤습니다. 그 마무리로 이제 차트 안에 도형을 넣고 글씨를 써주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설명선 중에서 사각형 설명선이 나왔네요. 사각형 설명선 도형을 먼저 그려주시고 이 말풍선 노란색 조절점을 움직여서 시험지처럼 56이 가리키게 좀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 채우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도형 스타일을 이용을 할 때는 이 그리기 도구 마지막 서식 탭을 눌러주시고요. 이 도형 스타일 목록 중에서 이 끝에 자세히 단추를 누르면 다양한 도형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있는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포인트. 이거는 똑같이 나왔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차트 슬라이드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들도 도형이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배점이 좀 높은데요. 6번 슬라이드에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도형에 보면은 이 스마트 아트가 두 문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스마트 아트 디자인, 미세 효과. 이 위에 있는 스마트 아트는 미세 효과,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는 강한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난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을 전부 다 그룹으로 묶고 애니메이션 효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전체 그룹으로 묶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도형이 도둠의 18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저희는 앞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굴림의 18포인트로 해서 기본 도형으로 해놨었는데 6번 슬라이드는 도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글꼴을 한번 바꿔주시고 기본 도형을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6번 슬라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셔서 이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지워주시고요. 이제 6번 슬라이드는 도형 2개를 그릴 건데 반절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 나눠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눈금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기에서 안내선을 체크되어 있으면 이 중앙에 안내선이 나와서 어디가 중앙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반절로 구분해 줬기 때문에 안내선을 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양쪽으로 대각선이 잘린 지금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홈 탭에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을 바닥에다가 크게 그릴 거고요. 이 노란색 조절점을 좀 움직여 볼 거고요. 이 시험지에 보면 이 바닥에 있는 도형이 조금 연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좀 연하게 하고요. 글꼴도 이번 6번 도형은 도둠이기 때문에 도둠, 이 글씨색을 검정색으로 맞춰 놓고 다시 한번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도 하나 똑같기 때문에 이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드래그로 오른쪽에도 하나 더 복사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왼쪽 도형은 이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서식 탭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봤고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도형도 양쪽 모서리가 대각선으로 잘린 직사각형이 먼저 그려졌고요. 그 도형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그리고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도형을 하나씩 빠르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을 했기 때문에 도둠에 18포인트로 도형이 글씨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 중에 별 및 현수막 안에 도루마리가 있는 도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형,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형이 두 종류가 있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이 가로로 말린 도루마리가 이 윗부분이 아래로 말렸기 때문에 이 서식에서 회전해서 상하대칭으로 위아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색깔도 좀 바꿔줄 거고요. 이때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도형이 상하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글씨도 같이 회전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텍스트 상자 하나 더 만들어서 글씨를 쓸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 도형 중에서 이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를 이 도형 안에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이 맞춰야겠죠. 다시 텍스트 상자를 안 맞춰줬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써주시고 가운데 맞춤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이 상하로 회전되었을 때는 그 위에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별 모양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8개인 별인 것 같은데요. 도형의 색깔도 좀 바꿔주고 내용도 입력을 할게요. 이번에는 두루마리 중에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형이 별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도형 색깔도 좀 바꿔주시고
도형에서 글씨를 할 때는 Shift 엔터키 눌러주면 줄 간격이 조금 좁게 되면서 삽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스마트 하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하트는 지금 처음 배우실 텐데 이 삽입에서 이 스마트 하트, 똑똑한 도형이라는 뜻이겠죠? 스마트 아트에 보면은 이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잘 보시고 이 주기형에서 찾아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주기형에서 이 원형 안에 있는 사각형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무지향 주기형을 선택하고 확인. 네, 기본 스마트 하트는 지금 입력 상자가 5개가 나오는데 시험지는 4개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필요 없는 건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서 도형 안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도형 안에 넣고 이 스마트 하트는 별도로 글꼴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 하트도 6번 슬라이드와 공통하게 도둠에 18포인트로 맞춰주시고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자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요. 가로를 조금만 크기를 키워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이동을 할 때는 이 도형이 여러 개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하트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를 끌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네요. 글씨가 벗어나지 않게 한 줄로 되게 좀 바꿔봤고요. 그리고 왼쪽 세부 조건에 보면 스마트 하트 디자인의 미세 효과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스마트 하트 디자인 탭에서 이 부분이 스마트 하트 스타일인데요. 효과를 보면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효과가 나오죠. 미세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마트 하트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하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있는 도형, 이 프로세스형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형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리본형이라는 스마트 하트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크기를 전체적으로 적당하게 크기를 좀 줄여줄 거고요. 이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끌어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다음 홈 탭에 가서 이 스마트 하트도 별도로 도둠에 18포인트로 이 더하기가 있으면 정확하게 18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개인간 Shift 엔터로 줄을 약간만 내리시고 송금. 이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는 개인 고객. 상자를 조금만 키워볼까요? 텍스트 상자를.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 강한 효과. 여기 보면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셔서 색깔도 좀 바꿔볼까요? 색깔도 좀 바꿔주시고 이 스마트 아트 효과 중에서 강한 효과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이름이 나온다고 했었죠? 맨 마지막 강한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만 줄여서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봤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하나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6번 슬라이드에서는 항상 도형 중에 하나가 모양을 변형해야 되는 도형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번에도 도형 중에서 블록 화살표를 이용해서 모양이 변형되는 게 있는데요. 가운데에 직사각형이 있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도 있고요. 또는 왼쪽 오른쪽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린 다음에
이 노란색 조절점을 움직이면 모양이 변형이 준다고 했었죠? 이 노란색 조절점을 위쪽, 세모가 없어지고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시험지에 나오는 것 같은 도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기만 조금 조정하고 색상을 변경하시고요.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한 줄로 나야 하기 때문에 이 목 부분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 아래 이 목처럼 보이시죠? 이 주황색 조절점을 조절해서 안에 있는 직사각형이 좀 더 커져야 글씨가 한 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오각형을 먼저 그려볼 거고요. 도형 색깔도 좀 채워주시고 다음 오른쪽에는 블록 화살표 중에 갈매기형 수자 이 중앙은행 크기를 조금 줄여볼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도 바꿔주시고 다음 오른쪽에 화살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역자 모양의 화살표 이 모양 화살표를 회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니은자 모양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를 서식에서 회전해서 일단 상하대칭으로 방향을 회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좀 넣어주시고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바깥에가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도형 윤곽선을 대시 스타일을 파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선이 굵게 나오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에서 이 두께를 조금 더 두꺼운 1포인트보다 좀 더 두꺼운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선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아래쪽은 평행사변형이 지금 나와 있고요. 도형 색깔 바꿔주시고 똑같은 도형이니까 컨트롤 쉬프트로 복사하시고 방향만 틀릴 때는 서식 탭에서 회전, 좌우 대칭 그리고 색상이 좀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색상을 좀 어두운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두운 색일 때는 글씨가 밝은 색이기 때문에 이 글씨 색깔을 홈 탭에서 흰색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시험에서는 글꼴색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정색이 아닌 것 같으면 꼭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아래에 있는 도형도 마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에서 이 정육면체 도형이네요. 정육면체 도형을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주시고요.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별표가 많이 있는데요. 이 별표 모양을 잘 보시고 이 별표 모양 보니까 포인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24개짜리 포인트가 있는 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모양을 잘 보시고 모양을 맞추시면 돼요. 도형 채우기를 좀 바꾸시고 내용 입력 그리고 왼쪽에 눈물방울 도형 색깔도 좀 바꿔주고요. 중앙 Shift 엔터로 약간만 줄을 내리시고 내용 입력. 도형이 보면 약간 글씨가 회전된 것 같기 때문에 약간만 회전될 때는 이 도형 상단에 있는 화살표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만큼만 회전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화살표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화살표 글씨는 넣고 색깔만 좀 어두운 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만 좀 어두운 색으로 이번에는 좀 특이한 도형은 순서도에 많이 있다고 했었죠? 이 순서도에 있는
마지막에 저장 데이터 도형이 나왔습니다. 방향이 틀릴 때는 마지막 서식 탭에서 회전, 좌우 대칭 색깔을 좀 바꿔주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제가 도형과 도형을 연결하는 선을 빼먹었네요. 이 CBDC 발행과 은행 유통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선, 왼쪽은 점이고 오른쪽에 화살표 있는 이 연결선을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과 도형을 연결하는 연결선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 중에 보면은 이 선 중에서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도형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이 회색 점이 나오는데 이때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들어가면 연결선을 그 다음 도형에다 가져다 놓으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선색을 검정색으로 좀 두껍게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곽선을 클릭, 이 두께를 1포인트보다 좀 두꺼운 크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윤곽선으로 가보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이 시험지에 보면 첫 번째 왼쪽은 점이고 그 다음 화살표이기 때문에 이 점과 화살표 있는 도형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해볼까요? 두께를 좀 더 두껍게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두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이 왼쪽 도형을 그룹으로 묶고 오른쪽 도형을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우스로 이 크게 이 도형이 다 선택될 수 있게 이 왼쪽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서식 탭에 가서 이 그룹화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됐고요. 지금 스마트 하트가 선택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실행 취소하고 지금 선택에서 이 스마트 하트가 빠졌을 때는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스마트 하트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하트가 영역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선택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룹화해서 다시 한번 그룹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이 슬라이드 번호가 영역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도형만 영역을 먼저 잡아주시고 서식에서 그룹화해서 그룹으로 도형을 묶어줬고요.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 왼쪽부터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화면 윗부분 애니메이션 효과는 닦아내기 그리고 효과 옵션에서 방향은 위에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다는 건 애니메이션 첫 번째로 줬다는 거고요. 이 두 번째도 이 두 번째 그룹을 클릭으로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이번에는 회전 효과가 안 보일 때는 애니메이션 효과 이 자세히 단추 눌러주면 전체 메뉴가 나오고요. 이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 가보면 전체적인 메뉴가 다양하게 나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회전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2024년 5월 A형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고요.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